안녕하세요, 업트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텐데 혹시 최근에 대출 이자가 너무 빨리 올라간 것 같지 않나요? 당연히 이 대출 이자가 빨리 올라간 데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올린 이 대출 이자가 상당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여러분들 코로나 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코로나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0%대로 들어갔죠. 근데 이때 당시 우리가 느낀 거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 대출 이자가 정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다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건 뭐 거의 대출이자를 선반영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과거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2012년부터 코로나 걸린 2020년까지 꾸준히 내려왔었죠. 근데 이때 당시 여러분들 전부 다 느끼셨겠지만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실제로 이 대출금리는 정말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반면 최근에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현재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왔는데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는 거의 5%에서 6%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누구보다 빠르게 발표도 안 났는데 거의 선반영해서 계속해서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 내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올릴 때는 이렇게 빠르게 올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대차 수입 때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예금으로 주는 이자와 대출로 걷는 이자의 차이로 인해서 은행에서 버는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예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으로 나가는 이자가 있고 대출로 받는 이자가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차이가 은행의 주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은행이 여기 사이를 얼마나 먹는지를 몰랐어요. 예금이자를 줄이고 대출이자를 많이 높여서 수익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이 예대차 금리를 매달 공시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마다 이제 금리 경쟁 시대로 들어갔는데, 먼저 예대차 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안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한번 열어보니까 7월 기준으로 해서 이 예대차 금리가 가장 큰 은행은 어디냐면 바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이 신한은행이 예대차 금리가 1.62%나 차이가 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그 다음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가장 싸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싼 하나은행이랑 비교만 해봐도 거의 0.62%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만 보셔도 신한은행 쓴 난 호구, 그 다음 대출이자는 바가지, 저축이자는 쥐꼬리란 거죠. 왜냐면 예대차 금리가 크다는 말 자체가 예금이자는 작고 대출이자는 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차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3억 정도 주담대를 받으면 신한은행 고객이 하나은행보다 이자를 140만원 더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4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이 정도면 몇 달치 생활비도 될 수도 있고 좋은 물건들도 살 수 있는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 금리를 적게 내리고 상승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몸소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실제로 이게 1.6% 정도 되면 은행에서 버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었을 때, 자, 은행에서 사람들이 예금을 맡겼어요. 그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가만히 안 있죠. 이 돈을 그대로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주는 이자는 3%인데 대출로 받는 이자는 4.6%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81억이라는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수입이 은행의 주 수입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예금이 5천억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 금액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계속되니까 이제 신한은행도 반응을 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최초나 뭐 1등 이런 거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불명예스럽게 신한은행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지금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또 0.5% 낮춘다 그러고,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낮추고 6월 말 기준으로 연 5%가 넘는 주담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5%로 일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달에 공시된 내역을 봤는데, 자, 8월 기준으로 이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첫 번째로 가계대출 기준을 보시면
신한은행이 기존에는 1.6%였는데 조금 낮아져서 1.5%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은행이랑 농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1.9%, 1.8%까지 올라왔고, 예대차 금리가 가장 큰 은행은 카카오뱅크, 전북은행입니다. 그 다음 여전히 가장 낮은 예대차 금리는 하나은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신용대출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예대차 금리가 가장 큰 거는 토스뱅크인데,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중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 예대차 금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농협, 신한은행은 여전히 상위권이네요. 그 다음 하나은행은 여전히 가장 밑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매월마다 이렇게 발표가 된다. 자, 근데 아까 전에 5천억 기준으로 해서 한 81억 정도가 나왔는데, 자, 이 정도면 은행의 주수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2021년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총액이 얼마냐면 1000조가 넘습니다. 1057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들 이 1000조를 기준으로 아까 보신 예대차 금리 1.6%를 곱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것만 해도 16조 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은행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나눈다고 해도 금액이 은행마다 대략 1.6조 원 정도가 그냥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 소수점 하나 퍼센트 변하는 거에 의해서 이 금액 단위가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매달 공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예대차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바로 예금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금리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대부분 예금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예적금 금리를 올려서 이자 장사 논란이 된 예대 금리 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대차 금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사람들 인식이 저기 은행은 이자 놀이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막혀버리면 거기에다가 돈을 안 맡기고 안 빌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벗어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효과는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처럼 은행들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실행한 이 예대차 금리를 발표하는 이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금이나 대출을 하실 때 이런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